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14일이고요. 열흘은 2045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경진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무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뭐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경선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즉 보다불, 촛불 또는 전기불과 같다라고 보는데,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임에 반해서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생조해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시사철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좀 보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 화식이 돼서 정화의 빛을 꺼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해지면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원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병화도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걱정스럽다? 회강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토에 의해서 설기되게 되면 신약해지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게 되면 정화의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역시나 정화일간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역시나 사시사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진월에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뿐만 아니라 상관인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임묘진 진월이라 하더라도 임묘진 동방에 목이 왕한 계절이고 진중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간목도 약한 목이 아닌데다가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에 간목을 쓰되 경금을 아울러서 이렇게 치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월의 정화가 간목 경금을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론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지 또는 목국을 형성하는지 금국을 형성하는지 토국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사주에 맞게 용신을 치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 정리하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하고 진토, 왕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되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진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파악한 연후에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생극재와 형충회합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것이고 나쁜 사주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의 핵심보다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인데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켜야 된다. 이때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가 되겠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 바로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광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뿌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장악해서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용신을 무엇을 지용할까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일간이 좀 세력이 있고 왕하다라고 하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통해서 일간의 왕한 기운을 억제 통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용신이 바로 이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이 되는 것이 바로 중화를 말하는 것이고, 한난조습의 중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조후용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또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겠습니다.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진토와 술토는 양토,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되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토와 양토를 봤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비견으로 보는데, 그러면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비경격으로 볼 것이냐, 공식적으로 비경격 또는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양인격이라든가 또는 양인격이라든가 또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은 있습니다. 근데 양인격과 걸록격의 공통점은 뭐다?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도 아니고 양인격은 아니지만은 원령을 얻었다,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니, 이를 그냥 비경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만 이렇게 보는 것이니, 어디 가서 준걸록격이라고 말하면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핵심은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다?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을 논할 때 또 원령에 있는 지장간을 봐야 됩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봉기가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 그래서 만약에 초기인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양토가 음목을 받고 목은 토를 극하는 것이니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저거는 정관격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토가 음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이건 반드시 원령에 있는 것이 투출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토국수 양토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월에부터는 신왕하기 때문에 뭐 정관격이 됐던 정제격이 됐던 또는 준걸록격이 됐던, 일단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체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진월의 무토는 먼저 무엇을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관살, 칠살을 얻는다. 정관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봤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관 칠살이 좋을 수도 있다. 또는 사주 전체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흑백 논리로 정관은 좋다,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 신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진월은 당연히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여기가 이제 쇠지가 되죠. 목은. 그래서 자칫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약한 칠살 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뭘로? 재성으로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재성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개수가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을 윤택하게도 하지만 약한 간목을 생해 주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마치 봄에 비가 내리는 것 같으니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제 진월이기 때문에 조후라기보다는 땅이라든가 흙은 당연히 물만 있고 그늘져 있으면 땅이 썩어버릴 것이고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햇볕이 있어야지만 광합성 장어를 해서 감목이 살아나야지만 무토를 능히 소토소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걸록하게 준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되 토다목절이 될 수가 있으니 개수로서 재성으로서 살을 생한다. 재생살이죠. 재생살 해준다 또는 제자 약살이라고도 합니다. 제자 약살 해주면 좋을 것이고 사주가 너무 음습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온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은 월지에 있는 진중에 있는 을목이 정관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생시가 개축시가 되거나 개해시가 돼서 시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정제격이 될 수 있죠. 선생님, 월간에는 안 옵니까? 자, 월간에 진월이기 때문에 음간인 을목개수가 월간에 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개수는 어차피 을목은 여기 을축년에 여기 들어와 있고 개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말한 것이지 뭐 이걸 내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무토가 진월이 되어서 일간이 왕한데 간목이 아닌데 정관이 을목을 얻었다고 해서 왕한 무토를 소토소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경금. 무토 입장에서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신은 토의 기운을 발산 설기순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을목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을경합금이 되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연지 보면 축토가 있습니다. 토왕절인 진월에 다시 축토를 얻었으니 토가 더 왕해져 있죠.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은 진토,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건 맞죠. 일지에서 술토를 보는 바람에 무술일죠. 자, 여기서 지지로 토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술, 축, 미토가 있는데 여기서 술토와 미토는 어떤 토, 건토, 마른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토라든가 진토와 축토는 얘네는 습토가 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5, 미월 여름에 태어났을 때 진토, 축토가 있는 같은 토가 있다 하더라도 진축토가 있는 거하고 술토, 미토가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건 바로 진술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본시 무토로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목이 들어오면 토다목 절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식상인 금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암장된 수라도 좀 있다라고 보지만 4주에 화가 없죠. 진술충이 되면 술중정은 날아가 버렸고요. 진중에 있는 개수는 땅속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주는 너무 토 쪽으로 편고하게 뭉쳐버렸기 때문에 사준 중화라고 했잖아요. 그런 왕세의 측면에서 한쪽으로 일간 쪽으로 너무 이렇게 편고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결단코 좋은 국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물론 이제 자수라고 하는 정제에다가 임수 편제가 수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점은 뭐 괜찮겠지만
진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사주가 좀 음습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해시 마찬가지로 수는 얻었지만 화가 없으면 땅이 물만 있고 화가 온기가 없으면 땅이 후패된다라고 하죠. 후패라고 하는 것은 땅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예를 들어서 빛 없이 물기만 자작자작 있으면 땅이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왕하니까 화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주를 볼 때는 왕세의 차원에서 보아야 되고요. 조후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왕세의 차원에서는 일간이 왕하니까 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주가 음습해지는 경우에는 왕세와는 별도로 조후의 개념에서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가 이렇게 왕한 중에 목을 보게 되면은 역시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단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굉장히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재성이 수가 있어서 관성을 해주는 제자 약사의 틀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좋을 것이나, 진중개수 축중개수 진술충 됐기 때문에 진중개수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목을 보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 갑인은 도 그런데 을면은 더욱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병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진술충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죠. 이건 거의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는 거의 신앙무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간이 왕한테 의지할 것이 없다. 일간이 왕한테 의지하는 것은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통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설기순쇄하든지 통제 억제를 하든지 등등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금도 묶여 있고 을목은 있다 하더라도 토다 목절이 될 것이고, 진술충 하다 보니까 토충은 붕충이라 토가 더 왕해져 버렸고, 병화는 결국은 뿌리가 또 없지만은 토를 생해줄 뿐이고, 이거는 거의 뭐 맹꽁이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모두 그러니까 일간이 너무 왕해져 버렸다. 이건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금월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냥 막 수만 딱 오게 되면 오히려 왕토에 의해서 수가 파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금이 있는 상태에서 수를 보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세가 되겠지만은, 금도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토만 오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볼 수 없다. 무오, 기미시 같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신시가 그나마 이제 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쇄한다라고 해서 막힌 것을 뚫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나 이제 금수운 갔을 때는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딱히 이 생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라고 보여진다. 만약에 그냥 뭐 초년운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중장년으로 이 금수운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그냥 오늘 중에서 그냥 낳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그래도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시는 진술충이 돼서 병화가 뿌리가 없어서 안 되고요. 정사시 정도 하고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